단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주식이죠. 발산에 관한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3월 19일. 또 까먹었어. 내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날짜를 못 외워 맨날. 3월 19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사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하지만 프로포즈는 때문에 전개를 좀 잘못 풀었죠. 전개 잘못 풀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7번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10번 마중물은 어떻게 생각 나쁘지 않고요. 7번 놓고 4번, 8번, 12번 12번, 5번, 7번, 5번, 12번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나스 7경주입니다. 저는 압도적인 큐라고 봅니다. 1번 나스카 프린스. 이게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뭐 청황교의 상태가 무난해요.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놓고 9번 주력. 9번 장산쪽 1번 나스카 프린스 그 뒤를 따르는 5번 맞춘 것도 별거 없어. 부산거나 잘하고 뭐. 요즘 맨날 욕 처먹는 게 일이야. 난 더럽게 오래 살 거야.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 요즘. 승부는 못 맞히니까 욕 먹겠지 뭐. 아니 우리 또 못한 건 못했다고 그래.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고 내 욕심 같지 않고. 경주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목요일인데 기술협회에 들어가서 이 기술협회에 가 있으면 거기에 식당이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뭐 관료원들이나 조교보나 뭐 조교사들 식사를 하러 오십니다. 시체로도 오시고 샤워장이 있어서. 근데 박희철 조교사님이 맨날 와요, 밥 먹으러. 이 박희철 조교사님이랑 조교보님이랑 15조. 오시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번 주에 뭐 출전하면 뭐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물어보는데 박희철 조교사님은 ROTC 출신이에요. 머리도 그냥 반듯하게 깎으시고 항상 딱 보면 자전거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몸매도 상당히 좋으십니다.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우리 집 말 중에 똑같이 얘기해볼게요. 우리 집 말 중에 요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상금 벌고 싶고 뭐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재밌는 게 들어오시길래 또 이제 물어봤죠. 뭐 몇 마리 출전하는데 좀 그 컨디션 좋은 마필들 어떤 마필들입니까? 그랬더니 말하면 뭐해.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마필이 뭐 우승까지 하는데 이 마필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나카비오라는 마필입니다. 우나카비오는 뭐 조규모님도 그랬었고 15조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사실. 그래서 레이스가 좀 잘 풀리면 뭐 착수권 정도 뭐 이런 정도로 기대했던 마필이 그날 경주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방에서조차 자신하지 못했던 마필들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레이스의 흐름이죠. 경주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이게 기수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 당일 경주에서의 변수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말이 정말 좋았고 말이 미쳐 있었다면은 우나카비오의 우승이 전혀 이상할 게 없었을 텐데 솔직 담백하기로 유명한 박희철 조교사님도 그 마필에 거는 기대가 글쎄 크게 저그때 달라진 모습이 없어서 작성권 정도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승까지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좋다고 하는 말은 못 들어오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마필을 우승까지 하니까 내가 미안해 죽겠다. 뭔 말을 하겠냐 내가.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또 쫓아가서 또 여쭤보긴 했는데 그런 솔직한 모습들이 좋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경마 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뭐 누가 땡겼다, 뭐 마방에서 안 갔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은데 이 비하인드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봐도 승부를 아끼는 경우도 있고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방들이라든가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기에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을 많이 해요. 마주님도 보시고, 뭐 조교사님도 보시고, 기수도 보시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왜 뭐 이렇게 찍었느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저도 욕 처먹은 적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수협회에 들어가서 뭐 기수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러면 껄끄러워지죠, 사이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기수한테는 제가 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고 얼버무리게 되는 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코가 막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만 뭐 기수협회나 조교사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는 얻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얻어갈 걸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우리보다 좀 낫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말을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이런 대건이가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을 참 겪는구나 좀 이해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생각을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렸고요. 경마 잘하면 되지 뭐. 맞추면 되고 뭐 아무리 뭐 내가 잘났다고 떠들어도 성적 안 나오면 개차반 취급 당하고 그런 게 현실이긴 한데 내가 그렇게 개차반 당할 정도로 방송을 찍지는 않잖아요.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 또 댓글 남기셨던데 추천 뭐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의미가 없네요. 뭐 이렇게 남겼던데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 추천할 때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게 그림자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림처럼 적중할 때도 있죠. 분명히. 근데 제가 믿는 마번이고 그 마번이 비록 2배가 됐던 3배가 됐던 간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을 때는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실패를 하는 것은 제가 틀렸거나 아니면 경주가 꼬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제가 틀렸을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냥 전문가고 말 그대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잡아낼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너무 성내지 마시고 좋은 시각으로 그리고 한 번도 저 역시 모르고 제가 자신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막권을 추천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실이니까 믿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예상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한 인기 한 4, 5위권 되고 되는 마필들 대가리 놓고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와 배당 나오고 그러면은 대건이 되게 잘하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내리에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낭비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그러한 마필들만 가지고 승부하기도 저희도 바쁩니다. 자, 한대건 그런 예상을 할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고해성사하는 분위기인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출발해볼까요? 1호의 경마 아직도 머리가 아파. 세게 말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하루에 다 찍어. 뭐 토요일 날 찍고 일요일 거 찍고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같이 찍으니까 토요일 거 지금 1시간 넘게 떠들고 나서 지금 일요일 거 찍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어. 약간 좀 목소리 톤이 좀 떨어지더라도 제가 오늘 대가리가 좀 아파서 그러는구나. 자꾸 대가리래 씨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되게 무식하게 말한대. 근데 되게 지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대치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내가 잘 몰라. 자, 출발해볼까요?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3호, 9, 11. 4개의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5경주. 초특급 메인 승부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9경주 선정을 해봤고요. 9경주, 1호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러지? 머리가 띵하네. 코도 막히고. 한 1분 쉴까? 1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송 사온 줄 알겠지? 어쨌든 그래. 자, 출발해볼까요? 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준비했고요. 직접 만나봤어.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3명의 기수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김영gun 기수 만났습니다. 김영gun 기수와 김영gun 기수가 타는 마필들, 전두수의 마필들 다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엑기스만 골라온 건 아니에요. 그냥 편성에 맞는 마필들 한 마리씩만 골라놨는데, 그것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김영gun 기수는 많은 마필들이 기승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오전장에 1경주에 1번마 슈퍼찬스 이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솔직히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 좀 흔들렸죠, 이 마필이. 하지만은 선두권 가담도 되고, 직선 제어만 해도 마필 걸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데뷔전에 워낙에 주행검사를 워낙에 잘 받았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관심을 많이 끌었었고, 여지없이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죠.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 선두권 가담도 되는 모습이었었고, 나름대로 여유 있게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자, 지난번 2월 10일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내부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원래 지난주에 출전을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난주에 출전할 예정이었을 때 걸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주로 연장을 했는데, 그것이 약간 좀 마필에 좀 무리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데뷔전 때 워낙에 잘 뛰었던 마필이기도 하고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편성만 놓고 본다면 충막감으로까지 대두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 없지만, 100이라는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한 80%,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좀 찝찝한 듯한 그런 느낌을 남겨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게이트의 조건도 1번 게이트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은 한대건의 생각으로는 찝찝한 맛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정말 슈퍼찬스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기수는 정정희 기수예요. 6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10번마 강철시대입니다. 자, 이 마필이 6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인기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곽으로 밀려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지난번 이 정정희 기수가 했던 말 그대로 해주면 지난 정도면 입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필은 무난한 상태로 보여져요. 이 조건이 좀 바뀌었죠. 지난번에는 안쪽 게이트였었고, 이번엔 외곽 게이트. 이 10번 게이트에서 불리한 전개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강철 시대가 최근 경주에 뛴 모습을 보면 딱 그 정도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충막감으로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경쟁력 정도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 아니냐. 조기 모습도 아주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지난번 정도의 걸음이라고 경주라고 한다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그러한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강철 시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현장에서도 요 마필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배팅권에 포함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 출전하는 마필 중 마지막으로 만나본 기수는 바로 김정준 기수입니다. 자, 1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한대원의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4번 플라잉 챔프. 이 플라잉 챔프는 솔직히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플라잉 챔프가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주행검사는 상당히 잘 받았죠. 1분 2초대를 끊었으니까. 순발력도 좋고 선두권 가다면서 경합하듯이 205도도 직선에서 걸음이 나왔었고요.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 11월 달의 경주에서도 데뷔전 때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남겼죠. 직선 탄력도 나오는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주가 이제 12월 25일 경주인데, 요 경주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마 혼합 특별 경주라고 해서 이세마 필드만 모아놓고, 그래도 이세마 필드 중에서는 굉장히 잘 뛰어주는 마필드만 모아놓고 뛰었던 경주인데, 인기 10위권에서 깜짝 이착을 합니다. 이 직선에서 걸음이 상당히 놀라웠었고요. 여력은 크지 않았었지만 다른 마필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못 뛴 걸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인기권의 마필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들 속에서 이 마필이 걸음을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잉 챔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걸음을 좀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월 22일 경주에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성파라는 마필, 저희가 2번이나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한 번만 더 지켜보자 했더니 딱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전 경주 가면 추천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성파와 플라잉 챔프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이 22배나 나왔었죠. 플라잉 챔프가 못 뛴 걸음은 아니었어요. 성파가 워낙에 레이스를 주도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경주를 끝냈지 못 뛴 걸음은 아니었었고. 결국은 승급을 했습니다. 2차로. 좀만 더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입상으로 승급을 했고 마이너스 3.5kg의 감량의 혜택. 근데 특이할 점은 1월 22일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이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종준 기수를 만나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컨디션은 일단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고 이 마필이 그 경주 1월 25일 경주 이후에 좀 밥을 좀 잘 안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면서 정상적인 체중을 찾기 위해서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조율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심승태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 플라잉 챔프라는 마필이 어찌됐든 간에 경주의 전개를 차분하게 자유롭게 풀어가는 마필이라는 점이 저는 이 10일 경주 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선에 빠른 마필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선유권의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한대간의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플라잉 챔프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경주 배팅권에 반드시 포함을 좀 시켜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출전 주기는 길게 됐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 사연까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예. 한대건은 다 공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라잉 챔프 배팅권에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잠시 후에 11 경주가 한대건의 승부처니까 승부처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나와서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일반 경주 1경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동안 6등급 경주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나 코를 풀고 싶은데 휴지가 없어. 계속 코를 먹으면서 아마 방송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먹을게, 내가. 옛날에 코 엄청 먹었는데, 어렸을 때. 이게 코도 맛이 틀려. 안 먹어봤어? 심심하면 한번 드셔보세요. 어느 날은 좀 짜고 먹을만해. 계속 나와. 환장 건데. 제가 국민학교 때요, 여기다 이렇게 수건 하나 달고 다니면서 코를 엄청 흘렸대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나 코 엄청 흘렸더라고. 제가 축농증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축농증이 좋다고 하는 건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좀 고생을 많이 했지, 나 때문에. 맨날 코 질질 흘리니까 옷이 뭐, 개판인 거지. 우리 딸내미도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거 보면은, 부모님한테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네.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코 흘리는 얘기 했었지? 계속 코를 먹고 있고. 자, 1경주예요. 경주는 1200m, 그냥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1번만 슈퍼찬스는 제가 뭐 직접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로드킹을 한번 이번 경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슈퍼찬스가 뭐 선행을 간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이번만 로드킹은 이게 참 아쉬운 마필이죠, 사실. 제가 데뷔전 했을 때에 이 새벽이와 비카뮤직의 막건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32배의 배당을 선물해 드렸었는데, 저희들은 적중을 했어요. 당일날 로드킹이 상당한 인기가 실렸습니다. 주행 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고, 걸음바에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게 의도적이진 않지만, 임봉춘 조교사 21조가 신마승부이 워낙에 낮으니까, 그 부분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겠지만 이 불안한 구석은 어디까지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마를 좀 틀어서 공략을 했는데, 이 로드킹이 발주 늦발을 하면서 이제 후미권의 전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직선 외측에서 밀고 나오는데 또 다른 말 엉덩이에다 갖다 대고 코를 갖다 대고 나오다 보니까 진로까지 막혔었고요. 그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입상은 뭐 거저할 정도로 걸음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마필이 경주에 사람만 없었다면, 발주기만 없었다면은 우승을 했겠다라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32배의 배당을 적중을 했으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로드킹은 나오면 뭐 그냥 쉽게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 이마필은 당일날 망사눈가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왔을 때는 망사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건 아마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21조는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망사농 가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사농 가면이 더 적합했는데, 뭐 관료원들의 실수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겠죠. 망사 가면을 신청했던 것이 이마필이 좀 늦발을 하게 되는 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내용도 있으니까 망사농 가면과 이번 게이트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왔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로드킹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발전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니까 이번 로드킹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슈퍼차트는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3번 벨리몬 신지기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안 통해. 1번 말을 막 번역기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벨리몬 좋다는데 좋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워낙 느려서. 라운 콘돔은 제가 이거 데뷔 때 팔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주행 검사 모습도 이게 잘 뛰었다고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변화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광마힐은 느리죠. 이런 마필이 팔릴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경주에 얘가 어떻게 들이대겠습니까? 6번은 옵티멈 루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 마필이 이 정도나 뛰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느려요. 초반이 느리고 직전에서 끝걸음을 보여줘야 돼서 바주 늦발에 대한 부분을 페르비치 기수가 얼마만큼 강가상가하느냐가 중요한데 걸음이 늘어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보일 겁니다. 옵티멈 루디도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7번 피코탕은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갔고 혁근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 피코탕이라는 마필은 이게 못 뛸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현 등급에서는 견뎌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심하지 마시고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봄비스킹은 아니고요. 9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실버 스타파워는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페르비치 기수의 장추의 기수 또 문세영 기수인데 조교 때는 좋아요. 조교 때는 좋은데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제 기억으로는 20조에서 문세영 기수를 기승을 시킨 적이 있었나요? 잘 기승을 안 시키는 기수인데 뭐 마주의 요청이 있었던 간에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문세영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뭐 이마필이 워낙에 결정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뽑아내겠다는 거지 천하의 문세영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냥 오버페이스해서 실뭐 스타파워가 야 세영이 타고 했는데 뭐 이거 안 되겠어. 난 이마필 큰 능력은 없다고 봐요. 뭐 뛰는 자세도 그렇고 뭐 선행도 아니고 거기다 12번 게이트인데 이해가 좀 안 되네. 크게 능력을 보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2번을 놓고 뭐 1번, 6번, 뭐 11번, 7번 뭐 이런 마필들인데 뭐 2번, 1번 마권이 최저 배당 형성할 것 같고요. 뭐 1번 마필이 약간은 좀 그렇다고 한다면 6번 마 옵티멈 루디나 이런 마필들이 의외의 배당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생각보다 안 팔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번 마필은 웬만하면 입상권에 온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이상이 없는 한 능력장으로 올 수 있다. 자, 2번만 로드킹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2번 놓고 1번, 6번, 11번 배당이 나온다면 7번 피코탄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주력 마권은 뭐 현장에서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현장에서도 2번, 1번 추천할 소리가 높아요. 아무리 말이 안 좋아도 찐 가락고가 있는데 또 선행이기도 하니까 일본 슈퍼 찬스가 말이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뿐이지 괜히 또 이런 거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 이렇게 방송 못 찍어 알죠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 11마리 마필이 출연했고요. 일단 가장 관심 가는 마필은 7마 질풍 독주입니다. 자 이 마필은 윤태혁 기수가 당일날 조교를 했었는데 이 무릎 부상 때문에 이 마필에 기승하지를 못했었죠.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릎 쪽이 아직 안 좋아서 제가 오늘도 윤태혁 기수 만났는데 이 천년호령이라고 51조 말을 한 마리를 타요. 무릎은 좀 괜찮아 그랬더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경주 한번 치러봐야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이제 잘 조절해야 되는 게 몸이 재산인 사람들이잖아요. 윤태혁 기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기도 하니까 빨리 좀 몸이 좀 쾌차했으면 좋겠고 다른 마필들 이번 주가 괜찮으면 다음 주부터는 뭐 제대로 기승할 생각이니까 뭐 윤태혁 기수 예상에 나오면 파이팅이라는 말도 한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7번 질풍 독주는 윤태혁 기수에서 갑자기 기수가 바뀌었죠. 목요일날 기승을 못하게 돼서. 근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선행을 가길래 선행을 가는 말이었나?
그래서 제가 막 뒤져보니까 이게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었어요. 서울볼트가 좀 경합성으로 임하고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월 21일 경주에서는 출발부터 4코너까지 바깥으로 기댐 때문에 주의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이 모래를 맞으면 좀 그럴 수도 있어서. 물론 이제 사막 카이저 퀸이라고 이번 경기에 나오는 마필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질풍독주가 뭐 선행을 낚아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취입형에 발주가 좀 늦었던 마필이 이렇게 앞에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버티고 막 이런 거 보면 이 마필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이 차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풍독주에 굳이 선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두권 전개도 눈여겨볼 필요 있다. 자, 질풍독주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겠고요. 1번, 2번은 아니고 3번만 제이크도 이건 뛰어줘야 되는데 마필이 좀 그렇네. 부민호 기수 기종인데 2변 정도는 가능하겠지 뭐. 카이저킨도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선행 가서 걸어가는 말이 팔리더라고. 지우시면 될 것 같고. 대구람도 문제죠. 이거 데뷔전 때부터 아주 진상인데 질병이 없는데 발주기 나오면서 좀 멈칫해요 얘가. 그러니까 느리죠. 그러니까 중위권에서까지는 끌어올렸는데 마필을 뭐 패죽이지도 않고 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박어른 기수답지 않은 기승술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승부를 아낀 건가 애매했어 사실. 그래서 2월 18일 경주를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 마필은 큰 능력은 없는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최일각에서 발주하고 그날 경주에서는 패죽이는데 뭐 직성은 거리차 있는데 끝걸음은 분명히 나오지만은 이 거리를 줄이지를 못해요. 자, 이게 이런 마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현 등급은 분명히 벗어날 마필이긴 하지만 원체 발주가 둔하고 올라오는 걸음이 둔하기 때문에 좀 걱정은 돼요. 근데 편성은 잘 만났죠 사실. 대구남이 이번 경주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입상권에 들어와도 전 이상할 게 없어서 저 역시 가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능력만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10번마 승리의 여신이 이제 대안으로 팔리는 거죠. 최근 데뷔전 이후에 뭐 선행 한번 똥발 편성에 나가서 버티고 지난번 때 무려 7마신이 나면서 뭐 거의 안 보였다가 보여지죠. 리치어 장과 슈퍼찬스로 끝나는 경주에서 올라갔는데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마필이 뛰는 거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편성을 잘 만나서 지난번에 입상을 한 것이지 그 다음 경주에서도 막판 탄력을 보였지 뭐 마필이 굉장히 뛰겠는데 막 이런 느낌을 주는 달력은 사실 아니었어요.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제가 오늘 김정준 기수와 얘기를 할 때에도 이거 사연을 말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껄쩍지근한 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어찌됐든 간에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약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실버 3명 엔젤이 이게 발주 계속 불합격 당하다가 지난번에 합격인데 이 변화가 좀 온 것 같아요. 말이 주행거보다 하도 불합격을 하니까 변화가 온 건지 이거 한번 이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7번 질풍독주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5번마 대구나 이 10번마 승리의 여신 두 마리 앞에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배당이 나온다면 3번마 제이크 쪽에서 한번 배당권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4번마 카이적킨이라든가 9번마 마이더스베이 이런 마피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다듬어줘야 되지 않느냐. 능력들은 크지 않다. 뭐 5번 대구남을 놓고 하실 생각이었다고 해도 저는 뭐 굳이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느리니까 경주가 1000m 하기 때문에 이 느린 마피들은 항상 못 올라가면 끝입니다. 가급적이면 뭐 앞쪽에 있는 마피들 7번마 질풍독주 이런 마피들 앞쪽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원래 뛴 거는만 놓고 보면 10번마 승리의 여신 놓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왜 7번마 질풍의 독주를 놓고 할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하지 못한 제 속마음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대건 이번 이경주는 7번마 질풍독주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 눈치는 국구려 먹었어? 좀 생각을 좀 하고 봐 방송을. 참 답답합니다. 자꾸 물어봐. 그리고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도 말하기 힘든데 이게 소문이라는 게요 굉장히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전에 무지막지하게 전화가 옵니다. 정말 많은 전화가 옵니다. 제가 또 성격이 저랑 안 받질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어떤 뭐 빚쟁이든 아니면 잘못 걸린 전화든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쉬운 말로 뭐 제가 기술을 만나서 뭐 얘기 듣고 나서 야 컨디션 좋대. 그래서 편성은 좀 그런데 열심히 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한 단계 건너가면 그 예상가가 다른 예상가한테 쌍대가리라는데 대건이가 그랬어. 이래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 진짜. 정말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다 제 동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화 안 받을래 안 받을 수도 없고 좀 깜깜합니다. 좀 그렇게 말을 좀 와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고 자꾸 거기다 살 붙이지 마. 뭐 자기가 뭐 알아본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내 이름을 팔아먹고 야 대건이 방송 보니까 괜찮더라. 걔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나? 경쟁 보고가 결과 보고 괜찮으면 그 사람이 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더 볼 거 아니야. 내 음성 들어주고 좀 서로 먹고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광고 좀 해주고. 어떻게 나한테만 빨대를 꽂아. 자, 한대건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상경주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연했어요. 뭐 제가 잘 아는 기수도 잘 아는 마필들이 나오죠 사실. 공통적인 특징은 뭐 전부 다 지구력이 없다. 그리고 똥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몇 마리 뭐 인기군에 팔리는 마필들이 좋은 마필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필들도 검증은 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숨도 안 쉬고 지금 마필은 7마 호크데이고요. 바로 지워야 되죠. 이게 팔립니까? 정말 천하에 이런 똥말이 없죠. 선행을 가도 지구력이 부족하고 또 선행을 편하게 갈 소지도 전혀 없고 어떻게 이런 마필이 인기마루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하는 거야. 7번 호크데이 같은 마필이 인기권에 빨아주니까 더 빨아먹어야 돼. 7번 호크데이는 10원짜리 하나 배팅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마필 놓고 할 생각이고요. 이 경주가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선두권에 나선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어서 또 올라가는 마필들은 뭐 뚝심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 골라서 이런 거 있잖아. 사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탕이 있어요. 저는 누룽지맛 사탕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골라서 먹어야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룽지 사탕이랑 똑같은 포장지로 돼 있다고 해서 포장지만 누래 누룽지 맛인가 하고 딱 집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까 먹으면 개피야. 짜증 얼마나 나. 또 버리긴 또 아깝고 또 그래서 또 억지로 쳐먹는다 또 내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골라내서 이번 경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주니까는 문자 신청해도 되고 무통장 얼마나 좋아. 세금도 안 내고 여러분들 그 060 신청하면 나도 부가세 내고 세금 다 떼야 돼. 무통장 좀 해. 뭐 계좌 입금하는 게 어려워. 무통장 입금 언제나 환영입니다. 1000% 환영, 10,000% 환영, 개환영. 무통장 입금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혼합 4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추천했죠. 좀 의아했어요. 뭐가 좀 의아했냐면 바로 이 구원마 경주 불패 때문에 좀 의아했습니다. 이거 혈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성의가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주행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의 없게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걸음이 나와요. 이거 어마어마하던데. 그래서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대충 타도 그냥 뭐 주행검사는 쉽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발주가 느리다고 보시면 안 돼요. 너무 대충 타면서 발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분명히 중속을 보여줬고 능력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줘서 구엄마 경주불패 뭐 충박감이라고 봅니다. 충박감이라고 보고 이 풀빵들이 많습니다. 아주 개풀빵들이죠. 1번, 2번 안 되고 3번만 티즈런 이게 개풀빵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선행을 성공하고 나서 걸음을 보였다고 보시는데 걸음이 많이 무뎌졌죠 사실. 그리고 그 전에 경주도 계속 좀 발주가 느렸던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 뭐 선행이
굉장히 빨랐지만 그 전에 경주 보면 발주가 이렇게 빠르진 않았었어요. 그냥 밋밋한 느낌? 그리고 쥐어 짜고 있는데도 걸음도 안 나오고 그랬던 마필인데 레이스가 잘 풀렸죠. 선행이라는 레이스를 풀리면서 걸음을 보였었고 지난번 대비 플러스 2km 늘어났어요. 55.5km. 또 페로비치만 만나면 악착같이 타는 문세영 기수가 티즈런이 선행을 가면 그걸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네, 사코로 가면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지? 우리 세영이도요. 페로비치한테는 라이브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둘 다 보면 악착같이 탑니다. 안 지려고. 그래서 두 기수가 출전했을 때는 그런 선의의 경쟁도 볼만한데 경주불패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 티즈런은 경주불패한테 무조건 깨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별 좋은 말도 아니에요, 사실. 뭐 능력만하고 포장이 돼 있지만 페로비치 타고 3번 게이트니까 또 얼마나 팔리겠어.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근성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3번 높은비 또 주행검사는 나쁘지 않게 받았어요. 근데 발주가 열리니까 좀 놀래더라고요, 얘가 깜짝. 그래서 좀 겁이 좀 많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브라이언 조교사도 워낙에 크렘블리에서 근데 신마승부 상당히 좋은 직구석이라서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 오머 부이칸, 이 선행이 굉장히 빠르죠. 아마도 티즈런은 선행 못 갈 겁니다. 어머니 부이칸 때문에. 근데 얘는 선행만 빠르지 지구력이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은 아니죠. 지난번 경주 때에는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면서 이 버티기를 누렸는데 대주신이라는 구조말이 있어요. 거의 잡혔죠. 코차밖에 안 났는데 이건 항상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로 팔린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사실 지우고 싶어요. 부이칸이 선행을 가면은 4코너에서 너도 나도 넘어가려고 할 텐데 이거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아웃이지. 뭐 부이칸 이건 팔린다 하더라도 티즈런과 마찬가지로 제가 티즈런은 페로비치니까 못 지우지만 이 부이칸은 솔직히 내심 지우고 싶은 마필이고요. 6번마 롱에이는 사실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만 하더라도 주인공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 뭐랄까요. 좀 외처럼 기대는 맛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훈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롱에이라는 마필은 분명히 뛸 것이다. 한두 번 경주를 치면 뛸 것인데 싹수가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항상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 경주 때. 근데 오늘 또 만나봤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입이 좀 억세대요, 얘가.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물고 하는데 근데 똑같아요. 예, 롱에이는 차후의 경주. 앞으로도 뛸 말이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기수가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마필들은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롱에이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롱에이가 분명 똥말은 아닐 것이다. 기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롱에이 아마도 이번 경주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8번 안 되고 10번 안 되고 11번 안 되고 카디나 블랙도 뭐 되겠습니까? 가게에서. 그래서 이번 4경주는 9번마 경주 불패를 한번 충막감으로 놓고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요. 6번마 롱에이 그리고 3번마 티즈런. 이런 두 마리 아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 3번 높은 빛이 신박하긴 하지만 요 아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번 놓고 3번, 4번, 6번. 9번 놓고 3번, 4번, 6번. 이 세 마리 아필. 일단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부익한이 들어오면 또 내 게시판에 댓글 달겠지. 너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뭐 또 이런 댓글 달릴 거라냐. 아니야. 나는 꾸준하게 할 거야. 인기마로 팔려도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능력 없다고 얘기할 거야. 그게 내 스타일이야. 내가 보는 경마의 시각이고. 이건 내 방송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려고 내 방송 보는 거 아닌가? 그냥 뭐 보니까 선행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티즈런도 뭐 페러비신도 뭐 열심히 안 타겠어요. 뭐 두 마리 땡땡구가 끝날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마필 상태는 내용도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속 편해. 막 기수협회 조교사협회 들어가서 욕 처먹을 일도 없고 걔들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근데 제가 분석하는 어디까지나 한대건의 분석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기수나 조교사의 생각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이유 달지 마시고 토 달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참 싫어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굉장히 소심한 A형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 이제 내가 나를 좀 알지 않나? 저 새끼 얼마나 소심한지를? 나 진짜 소심해. 나 요즘은 오줌도 앉아서 쏴. 튈까봐 짜증나갖고.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좋아. 뭐 그거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십시오. 남자라고 맨날 섰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어쩌다 얘기가 나왔지? 어쩌다
자, 5경주 넘어가겠습니다. 한대하는 승부처고요. 1300m, 국내산 5등급 경주 12마리 앞필들 출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일단 이 경주는 제가 8번마 챔피언 킹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하고 싶진 않다. 이래서 제가 이 경주를 승부경주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당일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쌍대가 아니라 팔리지 않을까. 이 챔피언 킹이 뛴 거를 보면요. 이 박병현 기수가 상당히 열심히 탔죠, 사실. 따라가도 가보고, 뭐, 골마겜도 있고. 지난번에 선행까지 나섰어요. 12월 경주 위에 1월 21일 경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누굽니까? 문세영 기수 54.5km. 승급전입니다. 단독 선행이죠. 근데 네가 무슨 깡으로 이거를 대가리를 안 놓고 다른 말을 대가리 놓고 승부하겠다고 하느냐. 새우깡입니다. 무조건 문세영이라고 해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분명히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기승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수보다 1마신, 2마신은 더 끄고 들어옵니다. 이런 거죠, 챔피언 킹. 최상식 주교사가 이마피를 도입을 해서 사전 동안에 3착 2번, 2착 1회. 그럼 마주는 어떻게 했어? 우승 한번 하자. 왜 내 말은 우승 못해? 그럼 누구 불러? 세영이 부르는 거야. 세영아, 네가 타봐라. 그리고 또 문세영이가 또 홀랑하고 우승을 해버린다? 그럼 또 박병현에서 욕 먹겠지. 억울하고 자기가 말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챔피언 킹이 지금까지 뛰어온 역사를 보면 4년 동안에 이 마필도 아주 뭐 일치월장한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상위 등급에 갈 수는 있죠. 3등급이나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긴 사실이지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보단 이 경주를 역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내용도 괜찮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다면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죠. 제가 8번마 챔피언 킹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마필을 충마로 놓기에는 뭔가 제 판단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을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놔도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고. 자, 5경주 한대가리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신있게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8번마 챔피언 킹 충마 놓지 않고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12마리 RPD에 출전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10번마 강철 시대가 출전합니다. 뭐 충막감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요것도 참 능력 없죠. 3번 자이언트 특급 또 큰 능력을 가졌다고라고는 볼 수 없고. 최용조 조교사는 이제 부담량이 늘어나니까 최고 부담량을 받았어요. 이번 경주 56kg 받았는데 걱정이 되죠. 근데 뭐 57까지 달아봤던 마필인데 뭐 하위근이긴 하지만 또 전개가 워낙에 자유롭고 이 1700m라는 단점은 있지만 게이트가 안쪽 조건인데 최근에 보면은 발주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유권 전개가 되는 만큼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페로비치 기수가 1700m의 입상률이요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700m에 유난히 페로비치 기수가 상당히 강하죠. 부담량이 높다 하더라도 3번 마필은 뭐 충막감으로 놓고 싶은 마필이고요. 2번 마 언제 어디서나는 내내 추천을 하다가 몇 번 제가 또 이제 여기 이 산이 아닌가벼. 포기했더니 홀라당 들어오면서 배당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짜증나고 매번 좀 가지고 가다가 부담량이 4kg가 늘어났는데 한번 조진 않는데 뭐 참겠습니까? 열심히 타겠지. 근데 이거 완전 도깨비 같은 말이라서 저도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마 클린업 드림은 뭐 심승태 조교사는 지난번 경주 때 김동수 기수가 힘이 좀 남아서 좀 아쉬웠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신지 기수의 1700을 추천시켰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좀 틀려요. 이거 지난번 경주 때 과다채찍이었었죠. 김동수 기수가 이빨이 쥐어짜고 이 정도 걸음을 보인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조기사님이 보는 시각이고 또 김동수 기수가 한 얘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클린업 드림은 제가 봤을 때 큰 능력만은 아닙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1월 22일 경주에서 우승할 때도 그랬지만 레이스가 워낙에 약한 편성이었었죠. 물론 이번 경주 역시나 약한 편성인 건 사실이긴 한데 과연 그렇게 큰 걸음을 보유한 마필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 마필은 능력마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600만원짜리인데 액턴파크의 새끼. 근데 액턴파크 새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죠. 뭐 심승태 조교사님이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고
말은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뭐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심순태 조교사님이 하신 얘기를 믿는다면 뭐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 6번, 7번, 8번 다 그렇고 9번 당대걸자 이건 왜 팔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지우겠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필이 아닌가. 전 당대걸작이라는 마필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순발력은 있어. 선두권에 가담은 되는데 밋밋해 애가. 선행을 가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최근에 수성이 좋아진 3번 자이언트 특급이 당대걸작 같은 느린 마필이 선행 가는 걸 두고 볼까?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15번만 강철시대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진 않고요. 실마 샤르니 힐링도 이건 진짜 결정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끝걸음 자체도 좀 없고 근데 뭐 대안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져야겠죠. 다 잘라내면 뭐 단통으로 공략할 거야 이걸. 뭐 뭔가 좀 내가 뭐 도사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이상한 거 쳐들어오는데. 자 이번 6경주는요 3번맛 자이언트 특급을 놓고 10번맛 강철시대 쪽에 단통 막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깨비 같은 마필이 뭐 언제 어디서나 뭐 4번맛 클린업 드림 실마 살아있는 힐링. 근데 제가 봤을 때 4번맛 클린업 드림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당대걸작도 자르는 판에 내가 클린업 드림을 왜 못 잘라? 3번 10번 3번 놓고 2번 11번 근데 썩 자신은 없다 솔직히 뭐가 들어도 할 말 없는 경주니까. 자 7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죠. 일단 뭐 2마리 앞이 돋보이긴 해요. 3번만 썬키스트 그리고 10번만 원더라이트 뭐 이런 앞들이 돋보이죠. 선행은 뭐 원더라이트가 갈 소지가 높고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뭐 1200 지난번에 소화했던 경주거리라서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선행만 성공한다면 뭐 걸음을 보여줄 것이고 상대도 뭐 3번 썬키스트가 좀 독보적으로 돋보여요. 지난번에 호나콩 경주에 출전해서 외곽 게이트였었죠. 자리를 제대로 못 잡으면서 걸음을 그르쳤는데 3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두권 연결이 되는 만큼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번, 10번 일단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1번만 라이징 퓨처는 마방의 입장에서는 빨리 승급을 했으면 좋겠대요. 자꾸 부담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3착, 4착을 갖다 대더라도 승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6번만 브라보 진선미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최근 2번의 경주에 스님이 취입을 하는 걸 보고 근데 취입이 된다? 신기하게. 이게 앞말인데 체형이 조금 뭐 그래서 그런가? 왜 자꾸 각질을 변경하려고 하지? 예전에는 선행을 가서 좀 지그럽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죠. 취입이 된다는 부분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가치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뭐 헬캣은 기대한 것에 비해서 너무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주에 질병이 없었는데 2월 말쯤에 오후 재염이 있어요. 다리 좀 삐끗한 거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못 뛰지 말이? 이거 그게 쓰레기는 아닌데 신기합니다. 3번 제라는 선행이나 좀 가야 되는데 과연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원더라이트가 원체 빨라서 쉽지 않아 보이고 실버 그레이캣은 승급전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정말 레이스가 잘 풀린 거죠. 뭐 이렇게 레이스가 풀릴 수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없는 마필입니다. 실버 에일리트킨 도깨비 같은 마필 선입권에 가담해서 오라고 했더니 취입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맛있게 먹었죠. 26배의 배당을 맛있게 먹었는데 취입할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마필이. 이전에 경주에서도 뭐 취입한 적이 있지만 56kg를 줬네. 51kg에서. 야, 이 핸디캐퍼 애들 일 열심히 하네. 가시 그냥 뭐 주란 얘기죠. 56kg. 부담력이 너무 과중해져서 외곽에서 뭐 올 수도 있죠. 뭐 56을 달고 뛰었단 말인데 뭐. 이건 항상 도깨비 같으니까 좀 그렇고. 시모 속도 신화는 결국은 5등급에 3개를 했는데 6등급에 올라와서 레이스가 조금 더 루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봅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3번마 썬키스트를 놓고 하겠습니다. 10번 원더라이트가 선행이긴 하지만, 이 썬키스트가 은근히 투지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3번 놓고 10번 맞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3번을 놓고 1번, 5번, 6번, 세 마필 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송교철 교수에게 원더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방송에서 못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 10번을 주력을 하는데 3번을 놓고 1번, 5번, 6번까지 구멍수를 넓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야, 쟤 왜 그러는 거야? 쟤 왜 그래? 야, 쟤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물어보십시오. 자, 이번 8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 혼합 4등급 경주 10마리 마필이 추천했죠. 쌍대가리를 못 오면 억울할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청담대로죠. 참 데뷔했을 당시에 고생도 많이 시켰습니다. 문세영 기수 타서 모래 맞으니까 안 뛰고 둘러싸이니까 또 안 뛰고 네, 그러한 악벽들이 이제 조교와 마방의 관리로 인해서 이제 순치가 됐고요.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각질 자체가 자유로운 모습으로 걸음을 뽐내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도 워낙에 약해졌고 안쪽 게이트 2번까지 또 하늘이 도와서 또 2번까지 줬기 때문에 청담대로가 이번 경주에 우승을 못할 확률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기왕 올 거면 쌍으로 와야죠. 이번만 청담대로에 우승을 좀 한번. 전 이 마필 아직도 4등급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지 않았어. 4등급이더라고. 올라가겠죠. 57kg 중량이고 나바이건 간에 이 정도 편성에서 쌍으로 와야죠. 이번 청담대로는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상권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3번마 크립토 키드. 이 마필도 혈통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좀 둔한 맛이 없잖아 있는데 발주가 좀 빠르다는 게 있는데 저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불합격됐을 때의 모습을 보면 벨트 열렸는데 발주가 좀 늦게 나와요. 주인검 가담하고 크게 나지 않았는데 이 3월 3일날 주행검사를 보면 고개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발주를 하니까 원체 능력이 없어서 걸어가는 와중에 왼쪽 등자에서 등자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민옥에서 만났을 때도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등자끈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채찍을 대니까 말이 그래도 뛰더라고. 불편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아예 싹수가 없는 마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번 크립토키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4번, 5번 그렇고 6번 반야동행은 마방을 옮기고 난 이후에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둔했던 마필인데 의외로 마방에 좀 적응을 잘하는 것 같고 지난번 그때 걸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입상까지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마 시카고 아트 주행검사만 졸라게 잘 받아놓고 실전에서는 쓰레기 같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2번이나 이번엔 더 뛰겠지 이번엔 더 뛰겠지 했는데 아직도 변화는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좀 해먹을 게 있으면은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한두 번이라도 만져보는데 이거 안 만져봤다는 게 하자입니다. 물론 편성으로는 도전이 가능하고 이마필이 주행검 때 원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팔리는 건데 저는 이마필은 좀 변화가 올 때까지는 아무리 문생이라 하더라도 지켜보는 게 좀 낫다. 그래야지 사람이 열화통이 안 터집니다. 이번엔 좀 낫겠지. 지난번에 데뷔전 때에도 당연히 오겠지 했는데 못 왔고 지난번 경주는 조금 더 낫겠지. 낫긴 뭐가 낫습니까? 변화가 없는데. 이번 마필들은 어차피 팔리는 마필들이니까 저는 변화가 왔다면 문세영 교수가 그렇게 조교도 안 하고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9번 골드세븐은 지난번에 개편성에서 온 것이고 10번 산타마리도 마이너스 4kg의 감량의 혜택. 얘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타야 됩니다. 빨리 승급을 해서 부담량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얘가 원래 56.5를 달아야 되는 55.5인가요? 56.5를 달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담량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는 게 좋죠. 열심히 탈 것이고 실무 위제트 투어카는 주행 지정인데 선행을 가면 뛰고 선행을 안 가면 지랄 연병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선행을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 안 느리죠. 청담대로도 안 느리고 골드세븐도 그렇고 근데 위스파크도 순발력이 상당히 빨라서 선행만 성공한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이 또라이는 선행만 가면 뜁니다. 시머 트리커 계속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걸음이 안 나와요. 이것도 아트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걸음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괜히 이런 거 갖고 돈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막공사도 늦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트리커가 배당이 100배, 50배 되는 것도 아니고 페로비치 탔으니까 또 이것도 얼마나 팔리겠어. 기껏해야 7배, 8배야. 막건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쌍대가리라고 인정하는, 이번 청대가리란다. 배 아프시. 청대가리가 뭐야. 청담대로를 중막에 한번 놓고, 6번 반야동행 쪽으로. 난 솔직히 반야동행 되게 안 좋아해.
지난번에도 오든 말든 추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추천 안 했단 말이야. 이 악물고 안 했어, 나 이거는. 지금 재성 말이라서. 근데 상대가 너무 없다. 자, 2번 넣고 6번 맞고 말씀을 드리겠고. 열심히 탈 수 있는 10번 마 산타 마리, 고마 골드세븐, 11번 위즈스파크. 다 결정력들이 없거나 마필들이 큰 능력을 가진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이 마필들보다 나는 10마에 투자할 거야. 그럼 3번을 좀 더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2번, 6번 단방이라는 얘기야. 딴 거 뭐 다 조잡해. 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없어. 2번 8경들은 2번, 6번. 이 마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구경입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가 머리에 두통이 있는 관계상 더바가 다바가 신나게 하지를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좀 프로포즈는 아무래도 전개를 좀 잘못 풀었죠. 전개 잘못 풀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7번 마필 록 한번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시험은 마중물은 어떻게 나쁘지 않고요. 7번 넣고 4번, 8번, 12번. 12번, 5번, 7번, 5번, 12번.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나스 7경주입니다. 저는 압도적인 추이라고 봅니다. 1번 나스카 프린스. 이게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 청한별의 상태가 무난해요. 전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 넣고 9번 주력. 9번 바깥쪽 1번 나스카 프린스 그 뒤를 따르는 5번 많이 꼬였죠. 경주가 상당히 많이 꼬였습니다. 인기 마필들은 눈에 띄지만 인기마가 아닌 마필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잘라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용문 기세 시험과 드림비스 잘라내야 되죠.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는 3번과 대행대박도 잘라내야 되죠. 8번 블랙파워도 잘라내야 되죠. 이거 말고도 잘라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일단 지난번 경주 때 다 선전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3번, 8번, 12번. 여러분들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이거 맞고 샀습니다. 저는 이 세 마리 마필들은 뭐 팔리든 안 팔리든 다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인기권에 있는 마필도 다 잘라내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전기가 레이스가 꼬여서 못 띄워준 마필, 그리고 나날이 전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 뭐 이런 마필들이 섞여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도 짭짤해요. 대끼리 배당도 6배를 넘을 수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끼리가 어떤 거냐면 유추해보지만 대끼리도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구경주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거 하나면 오늘 하루 경마 마무리 잘 짓는 겁니다. 밥을 잘 지어도 뜸을 잘 못 들이면 밥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습니까? 그만큼 모든 것은 결과가 좋아야지 좋은 게 경마입니다. 자, 그 결과까지 좋았으면 하는 행운을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역시 최선을 다해서 행운도 실력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1마리 앞에서 추천했고 2300m 오랜만에 보네요. 2300m 어차피 지쳐. 어느 놈은 안 지치고 어느 놈은 평활량이 좋아갖고 버텨? 어차피 지쳐. 뚝심 있는 마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1번 마이티잼은 김혜성 기수를 만나봤는데 이런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좀 알아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배유준 조교사가 기수 시절에 제가 그때는 조교를 봤어요. 아침에 나가서. 배유준 조교사 기수 시절에 이렇게 주로에 새벽에 조교를 하다 보면 되게 고요합니다. 그러면 저쪽 구석 원형마당에서 쫙쫙 소리가 납니다. 채찍대는 소리. 악벽에 있는 말을 묶어놓고 때립니다. 배유준 조교사가 그렇게 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요한 공간에서 경주마들 막 운동하고 있을 때 쫙쫙 소리가 아주 퍼지는 그 광경도 있었죠. 지금은 가혹행위가 안 되니까 가학행위라고 그러나요? 경주마들 관아채찍까지 단속을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게 때려 놓으면 아주 누구 말 맞다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진짜 얼굴 쳐다보기만 해도 오줌 싼다고 슬근슬근 피하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개도 한번 때릴 때 한번 오지게 때려 놓으면 여러분들만 보면 오줌 쌉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자기하고 좀 잘 맞는 기술이 있는 건데 이 마이티잼은 김혜성 기술은 자기하고 좀 잘 맞는 마필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상태도 좀 무난해졌고요. 이번 황금탑은 쉬었다 나오긴 하지만은 문세영 기수가 연습주행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황금탑이 보여준 예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휴식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요배통이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한데, 뭐 어렸을 때부터 달고 살았던 요배통이니까 어차피 황금탑이 개장한 문세영 기수 2,300m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요령 있게 탈 겁니다. 이런 기수들이 이 2,300m는 기술의 요령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3번 다이션 안 되고 3번 당산대협은 막판 한 발을 살려야 되고 꽃걸음 있는 마필이고요. 뭐 클린업 천하가 최고 레이팅이다 보니까 감량 기술을 기용을 해도 58km입니다. 이 경주의 뭐 키포인트죠. 그래서 58km의 중량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는 2,300m를 경험을 해봤던 마필이고 사이즈도 있는 마필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작년 넘어서 올해까지 작년 하반기 때도 그랬지만 이 마필의 수성이 앞을 꺾였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이청용 기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을 밀어주는데 이 걸음발로 못 이기더라고 말이. 근데 부담량까지 늘었어. 조금 찝찝합니다. 뭐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대건이 보는 시각에서는 약간은 퇴행기를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다 뛰었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6번 7번은 다 그렇고 8번 샵노코죠. 아직까지 젊은 피 4세의 마필이고 52kg의 중량 2000m까지도 뭐 충분히 소화를 했는데 크게 여력은 없었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은 샵노코도 좀 지쳐간다는 뜻이겠죠. 부담 용량은 올라가지 않았고 페이스 암대로 잘할 수 있는 페라피치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뭐 충막감으로 팔리는 마필이고요. 역시나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 2,300m가 너무 부담스럽네. 우린 또 이렇게 인기만으로 팔리면 자꾸 꺾고 싶잖아. 근데 꺾을 만한 명분이 없어. 지난번에 못 뛰었으니까 꺾어? 그것도 좀 그렇고. 자, 15번 1000만은 부담량이 올라갔어요. 56.5kg로. 지난번까지는 감량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마필의 각기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김철호 기수가 좀 알고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근데 워낙에 노련한 기수니까, 김철호 기수가 마필의 걸음을 잘 뽑아내지 않을까. 저는 유심있게 보는 마필입니다. 실버 대한장군은 마방을 이적을 했네요. 다 늙은 나이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지만, 일단은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의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들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번만 1000마를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1번은 마이티잼, 2번 황금탑, 8번 샵로코, 그리고 뭐 5번 클린업장, 뭐 이런 마필들이 주력 막권인데 현장에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10번만 1000마를 놓고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고 싶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혼합 3등급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뭐가 있나요? 네. 눈에 띄는 마필이 이번 막 서클 댄스, 국산 마필이 있죠. 국내산 마필인데 외산 혼합 경주 3등급에 출전을 한 겁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많이 만드는 경주입니다. 이 선행형 마필들이 있고 선행형 마필들을 압박하는 마필들이 결코 틈을 주지 않고 경주를 치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만 간다고 해서 버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또 선행을 가서 버텨도 할 말이 없고 좀 고민에 고립을 하게 되고 뭐 다른 마필들보다는 팔리지 말아야 될 뭐 일본과 천행 같은 게 배당판을 갉아먹는 거 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빨리 빼야죠. 그 말 말고도 또 있어요. 또 갉아먹고 있는 마필들이. 그러니까 쥐새끼처럼 이렇게 갉아먹어 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사과는 정말 온전한 상태에서 살이 토싱토시 오른 그런 사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자, 그러한 사과를 제대로 한번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나름 자신 있는 경주고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마 플라잉 챔프도 배팅권을 가져갈 생각이니까 마지막 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적중했던 마지막 경주처럼 이번 주 마지막 경주도 한대건 반드시 적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9일 일요일 경마 부산 경남 경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잔뜩 섞여 있죠. 뭐 챔피언십 시리즈다 뭐 지랄 연병이다 하는데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 마방하고 상관이 있죠. 상금을 더 주니까 그렇게 꼬여 있어도 뭐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강주거리 1200m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충막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6번마 신의 품격입니다.
이거 신의 품격은 뭐 큰 경주 경남 신문배에 도전을 했다가 좀 일침을 맞고 한동안 쉬었어요. 예. 그냥 질병도 없이 좀 차분하게 나이만 먹었고 나이를 먹은 만큼 더욱더 성숙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피해 새끼인데 뭐 데뷔했을 당시부터 싹수를 보였었고요. 재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마필 뭐 사이즈로는 이미 갈부가 없기 때문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의 작전이 가능한 만큼 질병도 없었고 605 신의 품격은 충만감을 인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쪽에 2번마 비카오프 1번마 화랑의 후예 뭐 이런 나피들이 화랑의 후예는 특히나 뭐 강자 틈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애가 맛이 가서 이 요배통 이후에 마필이 붙지를 못해요. 지난번 경고 때도 선입권에 정결하고 직선에 너무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컨트롤 회복하기 전까지는 한두 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출전주의를 좀 길게 가져갔는데 조교 때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번 비카우프도 마찬가지죠. 1월 15일 경주에서 안장에 밀리면서 제대로 출전하지를 못했었고 자 지난번 경주 승부했다가 피스베리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안쪽 게이트에 전개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이번 경주만큼은 최상현 교수의 마이너스 2.5kg 감량까지 있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3화 오픈 챔피언도 최근에 수세는 상당히 좋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필 자체가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기가 상당히 잘 풀리면서의 걸음인데 부담량이 올라갔어요. 55.5kg. 그래서 사토시 기수가 기술이 워낙에 좋은 기수긴 하지만 약간은 좀 뒤로 미루고 싶고요. 만강은 뭐 되지도 않고 지난번에 혹시나 하고 선행감은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똥만은 어디 가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8번 피스베리는 뭐 워낙에 뛰었다 안 뛰었다 기본을 보여주고 지난번 경구도 레이스가 상당히 잘 풀려서 들어온 거지 이 마필의 능력으로 들어오셨다고 보면 안 됩니다. 10번 고대는 자꾸 이제 꾸물쩍꾸물쩍 옮기고 있는데 기술 기용이 승부지에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실버 바운드 퀸즈의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필이 지난번에 2월 5일 경주에서 개느빨 하고 나서 걸음만 보였었고 발주가 깔끔해지니까 올라오는 걸음 상당히 좋아요.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 충분히 선취입을 나설 수 있는 경주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선행과도 아니고 차분하게만 전개한다면 한 발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버 제니스 카운티 이게 휴양을 갔다 왔는데 휴양 가기 전에 굉장히 잘 뛰었다라고들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편성 자체가 워낙 약했던 편성이고 이게 또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올줄리 마방에서 안우석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 마필 자체에 가진 능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전은 공백기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화 신의 품격 놓고 하십시오. 자, 2번화 비카오프, 7번화 바운드 킨즈, 그리고 4번화 오픈 챔피언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이 날 겁니다. 이 고마 질주대장이 승급전을 치르는데 기본적인 능력보다는 편성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로는 저는 밀린다고 봅니다. 자, 6번 놓고 2번, 11번, 6번 놓고 2번, 11번 둘 중에 하나 주력받고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오픈 챔피언까지만 가져가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리 1300 국내산 5등급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항상 경마는 그렇죠. 지난번에 잘 떴으니까 그 정도 성적은 기록하겠지? 아니면 나와 있는 대로만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입상했네? 지난번에 우승했네? 그러니까 그 마필이 능력만 줄 알고 있죠.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능력마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은 어느 마필과 싸워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걸 능력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레이스의 전개라든가 아니면 편성의 이점으로 정말 어부지리격으로 자기가 우승하나 아니면 입상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 마필이 능력마로 둔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 경주 숨겨져 있는 능력마가 있습니다. 인기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 다 불안하죠. 그래서 이번 경주가 팔리는 마필들보다는 안 팔리는 마필 쪽에서 분명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마필이 지난번에 뛰는 걸음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럴 만한 사연도 있었다고 제가 후담을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한 마필은 아니고요. 이 마필 엄청 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뛰는 지세도 그렇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은 상위군 2등급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약간의 배당판에서는 좀 덜 팔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짜배기로
찍어 먹어야겠죠. 자, 이번 이병주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경마 출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600m 국내 4등급 경주. 11마리 앞이들이 출전을 했죠. 여러 대의 마피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뭐 팔리는 마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일단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 바로 이 실험마 자유대로예요.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는 않지만 최근에 수성으로만 본다면은 걸음이 좀 터져 있고, 이 마필은 좀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죠. 선유권에 전개도 되고 또 추입권에 전개도 되는 마필인데, 이 경주거리가 1600이에요. 다른 마필들이 좀 실수를 해도 강가상가할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보고요.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피들이 몇 두가 있지만 6번 태권 챔프라든가 10번 메이플 클래식이 선두권을 가담을 할 텐데, 과연 이 선두권에서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 또 발주가 빠른 것에 비해서는 끝걸음이 아주 좋은 마피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루마 자유대로가 어느 정도 입상권에는 근접해 있다. 실루마 자유대로를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3번마 스파딜파리가 매번 좀 발주가 매끄럽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직선에서 끝걸음을 하려지 못하는데, 지난번엔 1800, 이번엔 1600. 역시나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강가상가게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트권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6번화 태권 챔프는 그냥 이건 운입니다. 이 선행을 성공을 해서 한 번쯤은 버텨내주지 않을까. 뭐 단순한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 끝걸음도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성이 워낙에 꺼져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못 끌어서 그렇지, 이전의 경주력을 보면 태권 챔프도 매번 올라오는 걸음이 가졌던 마필입니다. 아예 무시 못하겠고요. 9번 우승 최고는 매번 그렇죠. 매번 늦발동이 걸리고 그냥 맨날 직선 중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면 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걸음만 남기고 있어서 매번 돈만 빨아먹는데 아주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올라오는 거 보다가 언젠가는 한번 오겠지 하는데, 26전 동안에 왜 3번의 우승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변을 연출할 수는 있겠지만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번 메이플 클래식도 승급전이죠. 선행을 성공만 시켜준다면 저는 견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늦추입형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자, 부산경마 3경주는요. 11번 자유대로를 놓고 3번마 스파디파리, 11번 놓고 3번 막권, 11번 놓고 3번 막권, 단통 막권이고요. 11번 놓고 2번이 나올 수 있는 6번, 9번, 10번 이 세 마리 앞에는 현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놓고 11 놓고 3번 막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11 놓고 6번, 9번, 10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12마리 앞이들이 출전했고요. 유로파가 나옵니다. 유로파. 대상기 경주 가서 삽질거리하고 1400m의 경주거리 경험도 있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근데 얘가 좀 문제가 생겼죠. 선행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뭐 이번만 더퀸도 빠르고 3번 리미트리스트 원도 좀 빠르죠. 월드키는 뭐 조금 느리다고 치고, 트리플 파티도 순발력면에서는 밀리지 않죠. 밀고 나간다면. 이 실버 유로파가 과연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선행을 가려고 애를 쓸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따라가는 전개로 한 발을 노릴 것인지 애매한 편성에 놓였다는 거예요. 유로파가 최근 경주에 깨지는 걸 보면 걸음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게 충막감으로 적당한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우승도 차지할 수 있는 실버 유로파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저는 이 3번 리미트리스 원이 최근 1400m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선유권에 좀 경합을 하면서도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부단 중량은 플러스 4kg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3번 마필 한번 놓고 해보고 싶고요. 1번 기가 스피드도 지난번 홀랜드 기수가 발주한 이후에 왜 이렇게 자리를 못 잡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기수예요. 홀랜드 기수, 이렇게 기성술이 없는 기수가 아닌데 이상하게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체중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수고요. 체력적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게이트가 안쪽 조건, 지난번에 자리 못 잡았지만 자리만 잘 잡는다고 한다면 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원마 슈퍼블레이드는 매번 끝걸음은 올라오는 마필이죠. 언제든지 타이밍을 노리고서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토시 기수가 이런 마필도 상당히 잘 탑니다. 그래서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부산경마 4경주는 공략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 실버 유로파가 워낙에 압도적인 인기권의 1위권인 걸 알겠는데, 저는 3번마 리미트리스 원이
최적의 전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 마피를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1번. 3번 놓고 1번, 11번 두 마리 마피를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요. 5번 슈퍼블레이드가 이 선두권이 만약에 경합을 무너진다면 막판 한 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3번, 5번 막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3번 놓고 1번, 5번, 11번 세 마리 마피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10번마 트리플 파티가 하위군에서 상당히 잘 뛴 걸음을 보여주고 올라오긴 했는데 글쎄요. 이 마필이 과연 이렇게 선두권이 빠른 레이스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에 선두권이긴 했지만 약간은 좀 뒤로 좀 밀어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12번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간의 두 번째 일요일 경마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부경 이경주입니다. 출발이 좋은 말. 이경주입니다. 5번 IM 버스입니다. 내가 한 번 뛰고 나니까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이번 썬레이저는 꾸준하게 뛰는 거림이 장점이기 때문에 아예 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놓고 3번, 먼저 6번 결승선 통과하고 그 뒤를 6번 썬레이저 그리고 3위권에서 출발 떨립니다. 부경 5경주 지금 300m 경주입니다. 호경주입니다. 하는 뭐 충만감이 있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3번은 승만감. 5번 커밍 어게인은 노련한 기술 답지를 선수를 놓겠습니다. 4번 놓고 1번, 9번, 10번. 커밍 어게인 따릅니다. 4번 액턴 불패가 다갑섰고 9번 커밍 어게인. 이경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아들이 이경주입니다. 5번 세기강자의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혁취 변환하기 능한 남들이고 제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0번 아데레이스의 상태가 상당히 아데레이스가 5번 놓고 10번 주력. 10번 아데레이스냐 10번 아데레이스 5번 세기강자 두 마리 발 선두를 다퉜고 그 뒤를 할 얘기도 많고 되는 것도 많고 의외로 쉬워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에 쓸 때부터 명마라고 인정을 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성적은 좀 기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이스가 좀 꼬이다 보니까는 잘 못 뛴 마필도 있고 저도 인기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뭐 더그랜드 같은 게 팔려 준다면 더더군다나 고맙고요. 빨리 주어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다른 마필들 의외로 인기권의 압축마권이 조금 더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한대건이 압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중구난방으로 살 필요 없는 경주예요. 주력 한 방으로 때리고 한 방만 바치는가 아니면 한 방 때리고 두 방 방어. 배당만 확보된다면 방어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주력 한 방의 막권의 위력이 분명히 빛을 보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 이번 5경주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는 경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200m 14번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시머리 석세스 스토리가 지난번에 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죠. 선행을 나서니까 비비는 말도 없었고 직선에서는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고 이 석세스 스토리를 갖다가 비벼줄 만한 마필이 아무도 없습니다. 코너에서도 넘어갈 마필이 없죠. 자, 문제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 부담력 60kg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과연 이것을 괴롭히면서 넘어설 수 있는 마필만 있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괴롭혀줄 만한 마필이 있다면 저는 석세스 스토리를 꺾고 들어갔을 겁니다. 자, 60kg의 과증량임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는 유연명 기술을 선택을 했어요. 감량 기술을 고용한다면 58kg 육량까지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주거리가 2200m 아닙니까? 어차피 가다가 지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건 시머 석세스 스토리가 경합이 없는 선행이라면 지난번 경주 정도의 걸음이라면 저는 60kg의 중량도 한번 이겨낼 수 있다. 자, 시머 석세스 스토리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3번만 부활의 반석, 4번만 미즘하고 6번과 동방대로 9번 샘플라인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이 아마 각축전을 형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마필의 전력 자체를 놓고 본다면 어느 마필이 잡고 어느 마필이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전부 다 선취입이 능한 마필들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주력 막권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3번, 4번, 6번, 9번. 근데 좀 재밌는 건요. 이 미즈마고의 사토시 기수가 매속적으로 두 번을 연속적으로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챔프라인에 기승을 했어요. 그런 경우로 본다면 미즈마고는 아무래도 앞말이고 이번 경주에 이 챔프라인을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사토시 기수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나 뭐 이건 추론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수들의 선정도
어떻게 보면 경주의 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보십시오. 자, 저는 60km의 과중량이긴 하지만은 C1 석세스 스토리를 놓고 해보고 싶다. 자, C1 놓고 3번, 4번, 6번, 9번. 가장 잘라고 싶은 마필은 4번 미즘하고 이 세 마리 마필만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주력 막건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부산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경마와 부산경마 한대건의 예상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승부처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3, 5, 9, 11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9경주가 한대건의 초특급 승부처입니다. 많은 승부. 더바가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부산경마는 2경주와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난주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서울은 못했는데 부산 잘했으니까 부산만 계속 떠드는 거야. 눈치 보여서 그래. 서울, 부산 다 잘하고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많은 관심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세금 안 내는 무통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통장 문자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다른 정보의 내용들도 있으니까 문자는 음성하고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제가 첨부해 드려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정보 많은 시청 드리고요. 저는 현장에서 실시간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